굿모닝.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다음 주면은 1차 캐스트는 이제 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다른 좀 그 로봇 신발 같은 뭐 그런 신발을 신나 봐요. 아직도 한 2달? 2달 정도는 좀 고생을 해야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조금 뭐 걸음만은 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유, 진짜 불편하다, 앉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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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분들은요? 저는요, 약간 좀 힘든 시간 보냈어요. 힘든 시간이라는 게 뭐 이렇게 뭐 다리가 불편하고 그런 거는 그런 거 뭐 그냥 그렇다고 쳐도요. 약간 우울감? 우울? 오쌤이 우울? 나 울려.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 많이 나아졌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알게 모르게 요즘 참 겉으로 보기에는 참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사람들 가운데는 참 우울하게 힘들게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사람이다 자기가 그 입장이 돼 봐야 그걸 안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이제 경험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이제 처음에 제가 수술하고 그럴 때만 해도 뭐 그렇게 우울감 같은 거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일단은요, 우울함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체력이에요. 체력. 그러니까 제가 운동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산에도 매일 가고 체력 관리를 되게 잘하다가 이 다리가 이제 이렇게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서 도통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그러니까 그래도 근육량이 좀 살아있고 수술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치고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잘 버텼는데 일주일 좀 넘어가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던 사람이 안 하니까 온 몸이 막 그냥 축축 늘어지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몸이 힘들면은 그러니까 이게 체력이 이 정상화가 안 되면은 그럼 그게 체력이 정상화 안 돼. 거기서 체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엔 필연적으로 이 정신까지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참 몸이 아픈 사람, 환자들 이런 거 몸이 아픈 사람이 참 유쾌하게 생각을 갖는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쉽지 않은 건 확실합니다. 쉽지 않은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특히 저처럼 그렇게 막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1년 내내 전 세계를 무대로 막 이렇게 다니다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아니면 그냥 국내에서라도 이렇게 다닐 수가 있는데 이게 뭐 다리가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그렇고 얼마나 제가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우울감이 이렇게 살짝 드는데 그 우울감이 들면은 이게 여러분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약간 우울증 증세의 첫 번째는 우울증 증세하고 이 체력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증이 있으면 우울감이 생기면 그럼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니까 체력이 급감하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이게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쭉쭉쭉쭉 빠져든다고요. 그럼 이게 수렁에 빠져들면은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세상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 탓을 하고 남의 탓을 하고 그리고 남의 단점이 잘 보이고 저는요 평소에 남 단점보다 장점을 굉장히 잘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제가 칭찬도 되게 잘하고 근데 약간 우울증 증세가 있고 우울증 증세니까 좀 말이 그것도 뭐 맞아. 약간 이렇게 몸이 힘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남의 그 부정적인 게 잘 보이지? 좀 사람이 좀 빼딱하게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부딪히려고 그러고 여기저기 자꾸 부딪혀갖고 짜증내고
그죠? 짜증이 잘 난다. 남의 잘못된 남의 모습이 눈에 잘 들어온다. 불평불만이 많아진다. 세상 만사에 대해서 불만이스럽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우울증입니다. 예. 우울증이 걸리면 그런 증세가 있다.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근에 그랬다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극복했습니다. 근데 되게 웃기는 거는요. 제가 이렇게 약간 우울감이 있을 때 내 스스로가 방송에서 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내 스스로가. 왜냐하면 전에도 제가 C형 간염 치료하면서 약물에 의한 우울증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이런 뭐랄까, 이번에도 그때 경험을 되새기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극복을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약간 이렇게 우울감이 들면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은 느낌. 사실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데 그냥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왠지 다른 사람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점점 외로워지는 거지. 점점 외로워지는 거지. 근데요, 이 우울감 있는 사람은 그거 조심해야지 돼요. 내가 이제 이렇게 가족일 경우에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대화해주고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울증에 걸리면 외로워지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자꾸 피하는 것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점점 더 외로워지는 거지. 근데 가족들은 자꾸 얘기를 해주지만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맨날 네거티브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에 온갖 불만 다 자기가 가진 것처럼. 그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불만 많은 사람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안 만나려고 그러지, 사람을. 그러니까 더 외로워지는 거지. 그렇다니까요. 더 외로워지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우울감으로부터 해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체력을 강화해야 돼. 체력.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막 굴려가지고 좀 피곤하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이게 우울하기 때문에 밥맛이 없고 안 먹고 그래갖고 자꾸 이렇게 다운이 되면은요, 계속 수렁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니까. 그리고 그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사회적으로 저명 인사,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막 존경하고 대단한 사람,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런 존경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남들이 나를 욕한다. 아유, 너가 그런 놈이었어. 막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 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평범하게 사는 게 참 중요한데, 어쨌든 제가 최근에 겪은 약간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저는 이번엔 아주 심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약을 먹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옛날 20년 전 생각이 살짝 나더라고요. 20년 전 생각. 그래서 일부러 이제 몸이 이러니까 운동 못 하겠고, 그래서 좀 사실 막 걸어 다니고 그러는 거 지금 하면 안 되나? 좋은 건 아니겠지. 그래도 그냥 이렇게 좀 친구들도 좀 만나고, 사람들도 좀 만나고 일부러.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거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피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스스로 잣다라 그러죠. 잣다. 스스로 따돌림을 당하게끔 하는 행동.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지 남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렇더라고요. 이제 제가 오늘 꼭 한번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흔한 말로 자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범죄 중에 최고의 범죄가 뭐예요? 누구를 죽이는 거. 살인하는 게 가장 큰 범죄잖아요. 그보다 끝판왕이지, 살인이. 근데 자살은 자기를
죽이는 행위예요. 그것도 자살도 그게 타인을 죽이는 게 거나 자기를 죽이는 거나 별반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자살이 미화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그건 범죄거든. 뭐 탤런트도 그렇고 영화배우도 그렇고 뭐 정치인도 그렇고 특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 스스로 목숨을 이렇게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자기를 향한 그거는 살인행위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정말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했다가 끝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넌 정말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되는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에 좀 만들어져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자살을 안 하지. 물론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오죽하면 누가 상대방을 죽이겠어요? 원한이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으면 상대방을 죽이고 그럴까? 살인이잖아. 근데 그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용납을 하고 이해를 해줘요? 모든 범죄도 따지고 보면 다 이유가 있지. 이유가 없는 범죄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이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거를 용서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극단적인 선택하는 것은 정말 중대 범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오죽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느냐. 그런 그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 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행위다. 그건 살인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 문화에서 어떤 경우에도 그런 게 미화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저도 제 자신에게 다짐하고, 여러분도 지금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도 어떤 경우에도 저하고 약속해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아무리 우울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그건 정말 가장 큰 범죄다. 그건 가장 큰 범죄다. 제가 약간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영어예요. I was born. 나는 태어났다지 누가 나를 태어나게 한 거 아닙니다. 나는 하느님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죠. 우리 목숨은 우리 스스로 내 목숨을 또 남의 목숨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인간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참고로 캐톨릭 신자입니다. 저는 뭐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우리가 타인의 목숨이든 나의 목숨이든 내 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목숨은 하느님에 의해서 부여받은 거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죽고 싶으면 죽는다? 그 자유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거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목숨만큼은 그렇게 함부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목숨도 내가 결정해서 안 되고 나의 목숨도 내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정말 그건 해서는 안 된다.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이 한 번쯤 그런 그 충동을 안 가져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심지어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예전에 20년 전에 그 우울증이 조금 심했을 때는요. 정말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동안 나에 대한 이미지가 내가 너무너무 막 우울감과 막 도피하고 싶고 그냥 막 혼자 숨고 싶고 힘들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고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만 상대방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냥 사라지고 싶은 생각 가져본 적 있습니다. 저도 그럴지언정인데 살면서 그런 생각 한두 번 안 가져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것을 실천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런 것을 용서해주는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이렇게 만연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주 여러분 찾아뵙지 못해서 미안한데요. 저는 또 그래요. 저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힘들고 조금 언짢고 그럴 때 이런 모습을 막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지나왔으니까 이제 지금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 막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또 하나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갖고 내 사회적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힘들고 그래도 그건 나의 힘듦이지, 나의 힘든 거 같이 나눠 갖자. 그건 어린애 같은 사고방식이지. 기쁨은 나눠 갖는 게 좋지만 내가 슬프고 힘든 걸 우리 같이 나눠 갖자. 그건 뭐야, 그건 애 같은 행동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네, 좋아졌고, 이제 뭐 긍정적으로 늘 생각하는 아이콘이니까 여전히 그렇습니다. 네, 자,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자고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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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